아베 신조의 꼭두각시로 알려졌던 기시다가 아베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각 핵심 포스트인 관방장관 자리에 아베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아닌 마스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상을 내정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구구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한국과 손잡을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역시나 일본은 일본이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취임 후 미국, 호주, 인도, 러시아 심지어 중국 정상과도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국은 제외시켜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게이자이 신문은 10일 일본 외무성과 총리실이 애초부터 기시다 신임 총리가 조기 통화할 국가 그룹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취임 다음 날인 5일 가장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에 나섰고 이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쿼드의 중요성을 반영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지난 8일 통화했습니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는 7일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8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시다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서한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시다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매우 무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한국에 무례하게 굴고 있는 것은 오는 31일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보수 지지층에 확실히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한국을 무시하고 무례한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취임 직후의 정상 외교 순서는 새 총리가 어느 나라를 중시하는지 국내외에 던지는 메시지가 된다며 일본 총리실과 외무성이 시차와 상대국 사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순서를 검토해왔다고 전했는데요. 이건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국경을 개방하기로 한 반면 한국인만 차별해 한국인의 일본 입국은 막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0월 1일부로 도쿄 등 19개 지역에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과 8개 지역에 발령한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4월 긴급사태를 발령한 이후 6개월 만으로 음식점 주류 판매 금지 조치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일본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배경에는 확진자 수 급감과 높아진 백신 접종률이 있습니다. 지난 8월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돌파했는데 현재는 800명대로 크게 줄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줄자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일본이 유독 한국인을 대상으로만 차별하고 있어 5,500만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경제계가 기시다 내각을 향해 최소한 비즈니스 입국자들이라도 격리 면제를 해주라고 항의하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의 격리 일수를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시켜 주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제외시켰습니다. 한국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데다 백신 접종률도 한참 뒤떨어지는 베트남도 일본은 격리 일수를 단축, 대상국에 포함시켰는데 한국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황당한 결정인데요. 심지어 일본 정부는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인 취업자들까지 입국을 금지해 이들의 생활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한국만 차별해 일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 오히려 한국에는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 최근 일본의 확진자 수가 급감하며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이유가 충격적이게도 일본이 곳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유료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뿐만 아니라 접촉자 등 코로나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모든 이들이 즉시 무료로 검사를 받는 한국과는 달리 온갖 조건들을 내걸며 극소수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일본에서 유료로 전환해버리자 이제는 일본 국민들이 아예 코로나19 검사조차 받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 사실상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한국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발표한 것은 일본 정치인들의 한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근 일본을 추월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해 일본은 현재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고기 금지에 폭탄 발표를 하자 놀랍게도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동시에 일본은 한순간에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 라고 선포하자 CNN과 로이터 통신, BBC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과감한 결정에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외신들뿐만 아니라 국제동물보호단체들은 그동안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면서 그 어느 정치인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웃지 못하는 한 국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한국의 개고기 문화, 사실 일본인들도 개고기를 먹어왔습니다. 일본 역사민속박물관 니시모토 도요히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조몬 시대까지 개를 주로 사냥용으로 길러 먹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야요이 시대에 접어들며 반도로부터 벼농사 등 선진기술이 들어오면서 개고기를 먹는 관습도 전해졌습니다. 전국시대 일본을 여행하던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그에 져서 일구문화비교에 일본인은 소는 먹지 않지만 약으로 개를 잡아먹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묘, 사무라이 등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드물게 식량이 아닌 약용으로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개고기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래 포획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고래잡이는 불법으로 오지 혼액, 즉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경우에만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상업폭영 중단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국제폭영위원회를 탈퇴하고 상업폭영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주된 명분은 고래잡이가 유구한 전통문화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개체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종에 한해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멸종 위기종까지도 마구잡이로 포획해 일본 내 고래고기를 유통하고 있는데요. 개체수가 충분해 일본이 포획 중이라는 밍크고래 개체수는 약 20만 마리로 현재 멸종 위기종은 아니지만 관심 필요종으로 분류됩니다. IWC는 일본과 한국 근해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개체군은 오랜 폭염과 혼액으로 사실상 멸종 위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동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일본의 고래잡이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할 때마다 일본은 한국의 개고기는 왜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뭐라 하냐 라는 식으로 한국을 들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발표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들먹거리며 변명할 수 없게 됐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두 받아 최악의 비신사 문화 국가로 전락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온갖 비난 세례를 받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현재 역사상 최고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한류, 한국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등 연달은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을 열광하게 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우리는 이제 모두 K-팬이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야심차게 수십 년간 기획해 나온 산물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93년 쥐라기 공원 수입이 현대자동차 수출보다 성과가 좋다는 계산이 나오자 한국 정부가 엔터테인먼트 사업 육성과 수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비빔밥을 먹듯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넷플릭스 상위권에 오른 갯마을 차차차도 소개하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영국 내 상업적 성공도 거론했습니다. 또 BTS는 유명 밴드 콜드플레이마저 얹혀가려 할 정도로 명성이 대단하다며 이들이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는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라이벌이 될 만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치킨버거는 모든 영국 펍 메뉴에 오른 듯하고 K-뷰티 산업은 2027년 139억 달러, 한국 돈으로 16조 6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최근 파리 패션쇼의 샤넬과 디올쇼의 앞줄을 차지했으며 한복, 김밥, 만화, 한류 등의 한국 관련 단어 26개가 지난주 옥스퍼드 사전에 새로 실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특히 한국 문화산업 첫 대형 수출품은 드라마로 좋은 품질과 일본 경쟁작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동아시아, 중동, 인도를 휩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서구 시청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으며 넷플릭스 등과의 협업으로 목표를 향한 길이 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들도 K-팝 발전과 세계 시장 진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더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BTS 스폰서로 이런 지원이 금세 성과를 냈습니다. BTS의 한국 경제 기여는 연간 50억 달러 6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데일리메일 온라인판도 8일 어떻게 한류가 영국에서 주류가 됐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음식, 패션, 음악에 이어 한국어까지 영국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기생충과 싸이, BTS, 블랙핑크 등 영국에서 유명한 한국 문화 아이콘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 김치, 고추장, 쌈장 등 한국 식품 인기도 전했습니다. 유명 슈퍼마켓 체인인 막스 앤 스펜서에서 고추장 판매가 200% 이상 증가했고 한국 음식 반조리식품 판매는 250%나 뛰었습니다. 영국에서 말이죠. 언어학습 앱인 듀오링고에서는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에만 한국어 학습자가 76%나 증가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한국 문화 인기 흐름이 조만간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